잘 헤어질 남자를 만나라. 공지영. 윈영, 비가 내리고 있다. 엄마는 많이 아팠다. 너와 27살이나 차이가 나고 살아온 삶이 다르기에 다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었단다. 엄마의 마음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를 더 아프고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엄마는 엄마가 왜 아픈지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픔의 와중에도 이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지만 엄마가 권한 책 한 권을 네가 열심히 읽는 것을 보고는 실은 참 기뻤단다. 네 방에 들어갔을 때 책을 읽다가 네가 한 말, 엄마, 이 책 참 좋아. 열심히 읽어볼 생각이야. 했을 때 엄마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엄마 또래의 이탈리아 작가 수산나 타마로에게 감사했지. 아마 그녀가 평생 엄마와 얼굴 한번 마주칠 일 없다 해도 지구상 어느 곳 어느 동쪽에서 어떤 엄마가 딸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괴로움 속에서 당신의 책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었던가. 그 인디언 소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외롭고 괴로울 때 산골의 할아버지에게 전해달라며 허공을 향해 말을 하잖아. 그러면 나무와 바람과 별들이 그 마음을 할아버지에게 전했지. 할아버지는 그 나무와 바람과 별이 소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소년을 찾아왔고 말이야. 우리가 그 구절을 두고 서로 한참 이야기하던 거 생각나니? 언젠가 엄마가 그랬지. 욕설은 아무리 하찮은 의미로라도 하지 말라고. 네가 한 거친 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 지구 위를 떠돌다가 나무에게도 냇물에게도 눈송이에게도 내려앉아 스며들지 않으냐고 말이야. 우리는 그 나뭇잎이 길러낸 과일을 먹고 그 물을 마시고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때 너는 어린아이처럼 약간 겁을 먹은 채로 입을 다물었어. 엄마로 말하자면 겁을 주려던 것은 아니었어.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말이야. 엄마는 이 책을 10년 전쯤 읽었다.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따스함을 전해받았어.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이 책을 다시 읽었다. 그때처럼, 아니, 엄마가 나이를 먹은 그만큼 더 감동이 전해오더구나. 이 책은 죽음을 앞둔 팔순의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손녀에게 주는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 할머니는 방종한 생을 살다가 죽어버린 딸 대신 그 손녀를 키우게 됐었지. 딸은 지금으로 치면 한때 운동권이었는지 지나치게 급진적인 삶을 살다가 스스로 파멸해버린 그런 여자로 추정된다. 손녀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할머니와 불화한다. 그리고는 급기야 할머니를 미워하며 미국으로 떠나 편지 한 장 보내지 않는 상황.
할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언젠가 이 집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손녀에게 이 편지를 남긴다고 하는 거야. 울지 마라. 할머니는 손녀에게 말한다. 내가 너보다 먼저 떠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도 계속 이곳에 있을 거다. 멋진 추억으로 네 기억 속에 있을 거야. 나무와 채소밭과 정원을 보면 우리가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생각나게 될 거다. 네가 내 의자 위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야. 난 요새 엄마가 싫어. 너는 어느 날 분노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말하고 싶었어. 나도 그래.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너는 내가 싫지만 나는 나도 싫고 너도 싫어. 하지만 나는 엄마잖아. 딸하고 똑같은 말로 싸울 수는 없잖아. 왜 그러냐 하면 그래봤자 상황만 악화되는 걸 여러 번 보았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나는 나이값도 해야 했고 나중에라도 목이 덜 아프게 처신도 해야 했지. 이 책에 나오는 손녀도 다 싫다고 하더라. 구식인 자신의 할머니도 자신을 두고 방종하게 떠나버린 엄마도 미워하지. 할머니는 역시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죽음을 앞두고 손녀에게 자신의 일생을 이야기한다. 소리도 치지 않고 조근대면서 말이야. 그 시작은 아마도 이런 것이야.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난 자신이 내부에서 느끼는 것에 충실하려는 의지와 비록 거짓이라고 직감했지만 다른 사람이 믿는 것에 충실하려는 욕망 사이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뉘우치는 듯이 무릎을 꿇었지만 그건 조용한 생활을 위해 내가 연출해야 하는 수많은 공연들 중에 하나였다. 사랑하는 윈영, 책을 읽고 거기서 내 마음과 똑같은 구절을 멋들어지게 표현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책을 읽을 때 놓칠 수 없는 환희이지. 이미 팔순에 접어든 할머니가 아니라도 누군들 이런 갈등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겠니? 아니, 누군들 이런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니? 와우, 수많은 공연이라니. 그리고 이런 갈등에 굴복한 그 시대의 여자들답게 그녀는 괜찮은 남자와 결혼을 한다. 그 당시의 결혼 생활은 거의 그랬고 둘 중 누군가가 먼저 혹은 나중에 패배하게 되는 작은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로 들어간다. 결혼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심하게 학대를 당하거나 반항적 기질이 필요했고 도망을 가서 영원한 유랑 생활을 해야 했어. 하지만 반항은 너도 알다시피 내 성격의 일부분이 아니고 남편이 나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난 손톱만큼의 불평도 아니 목소리도 내지 않았어. 그는 내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줬지. 윈영, 그런데 엄마는 말이야. 너랑 싸운 것도 금세 잊어버리고 너를 불러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윈영,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지? 우선 대답은 이래.
이 소설에 묘사된 것 같은 그런 만남은 안 된다는 거야. 조용한 생활을 위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연극이 필요한 그런 결혼은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엄마도 자존심이 있기에 너에게 달려가 그런 말은 안 했단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하고 물으면 10자 이내로 대답하라고 하면 엄마는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잘 헤어질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 그래, 예전에 이런 말을 했을 때 네가 깜짝 놀라던 걸 엄마는 기억해. 누가 엄마에게 요청하지도 않겠지만 엄마는 주례를 설 때도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 혹시 이혼하게 되더라도 서로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그런 결혼을 이어가십시오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잘 살펴봐. 그가 헤어질 때 정말 좋게 헤어질 사람인지를 말이야. 헤어짐을 예의 바르고 아쉽게 만들고 영원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나며 그 사람을 알았던 것이 내 인생에 분명 하나의 행운이었다고 생각되어질 그런 사람. 설사 둘이 어찌어찌한 일에 연루되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든 서로에게 권태로워져 이별을 하든 마음이 바뀌어서 이별을 하든 그럴 때 정말 잘 헤어줄 사람인지 말이야. 사랑 영원하기를 바라지. 더구나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헤어진다면 엄마 역시 마음이 몹시 아플 거야.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일견 환경에 지배당하고 일견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언제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게 어렵게 느껴지면 하다못해 거울이라도 찬찬히 들여다봐야 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싶지 않을 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도피처를 찾는 일이란다. 외부적인 죄는 언제나 존재하고 그 책임이 오로지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하지만 너에게 말했듯이 그게 앞으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란다. 만약 인생이 길이라면 그건 항상 오르막으로 펼쳐지는 거야. 엄마가 인생이 오르막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면 꼭 거짓말은 아닐 거야. 그런데 서방구에 있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한 여성 작가가 팔순이 다 된 노파의 입을 빌어 인생이 길이라면 그건 항상 오르막으로 펼쳐지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걸 듣자 엄마는 갑자기 무릎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어.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예전처럼 그렇게 숨이 막힐 듯이 두렵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어. 민영, 삶이 힘들까봐 너는 두렵다고 말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래도 모두가 살아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르막은 다 올라보니 오르막일 뿐인 거야. 가까이 가면 언제나 그건 그저 걸을 만한 평지로 보이거든.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눈이 지어내는 그 속임수가 또 우리를 살게 하는지도 모르지. 그녀는 늙음하게 친구 같은 신부와 함께 산책을 하며 자신의 문제를 묻는다.
신부님은 대답한단다. 고통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고통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궁지에 빠진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고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주머니에 해결책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고 당신에게 자기 마음을 얘기한 사람 외에는 모두 경계하세요. 흘러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가야 할 것은 가게 될 것입니다. 가야 할 것은 결국 가고 말 것이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까지 그 모든 것이 혹시 다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언가가 달라질까 하고 가야 할 것이 가는 시간을 결국 늦추어 놓고 말았던 그 시간까지 엄마는 참으로 많은 것을 지불했단다. 가만히 고요하게 있을 수 없어서 말이야. 그리하여 이런 평범한 말들은 엄마의 가슴 속에 드디어 사무치게 들리게 되었다. 내 앞에 수많은 길들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 되는 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서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라. 내가 세상에 나오던 날 내쉬었던 자신의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내 마음속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다가 마음이 너에게 이야기할 때 마음 가는 곳으로 가거라. 인형, 아직도 부르퉁하지? 엄마가 아직도 싫지? 하지만 할머니가 손녀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구절로 너에게 할 말을 대신하고 싶어. 넌 그런 걸 너무도 싫어하지. 그렇지. 하지만 나의 입맞춤을 네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순간에도 이미 투명하고 가벼운 입맞춤은 대양 위를 날아가고 있으니까 넌 어쩔 수 없을 거야. 인형, 비가 내린다. 가야 할 것은 분명 가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와야 할 것들도 분명히 온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자. 다만 내 입맞춤은 서둘러 이 빗방울들을 뚫고 너에게 날아간다. 넌 막을 수 없을 거야. 엄마는 오늘 새로운 결심을 했어. 내일부터 수영을 하려고 해. 자, 오늘도 좋은 하루